다시 보겠습니다. 확장 억지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만, 이런 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물론 재래식 무기로 싸우다가 뭡니까? 핵무기를 쓰는 것은요. 그래서 4번에 뭐라고? 유엔 반응 전략에 들어가긴 하죠. 이렇게. 2번이 틀렸고요. 예, 확장 억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게 확장 억지에서 이 확장은 어떤 의미라고요? 자국의 제 3국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자, 보겠습니다. 3번. 냉전시대 미소는 핵전쟁 억지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 능력 핵심 전략으로 개발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뭐였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거나 이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파괴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예. 유연 반응 전략, 유연 반응, 유연 대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 유연 반응, 유연 대응 또는 이제 뭐 유연 목표 전략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이렇게. 유연 반응 전략은 핵 능력이 있는 적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대국의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리 뭐 유연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 유연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건 뭐라고요? 전쟁을 가정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초기에는 뭐로 싸우다가 재래식 무기로 싸우다가 막판에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연 반응, 유연 대응 전략에서는 핵무기는요,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이제 취급이 됐었죠. 이렇게. 예. 됐고요. 이렇게 이제. 11번. 합리적 억지 이론이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현실주의는 전쟁의 억지를 설명하는 분석 수준으로서 무정부 상태로 가정된 국제 체제라는 수준을 택하고 있다. 이 합리적 억지 이론은 억지 이론은 요런 이제 뭐 게임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게임 이론은 어떤 이제 그 이미지냐면 이 말치는 이 수준을요, 퍼스트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 서드 이미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게임 이론은 몇 번째 이미지라고요? 몇 번째 이미지냐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 해당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 이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가를요, 혼자 떼놓고 국가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국가를 하나 떼놨죠. 이렇게 국가를. 이 게임 이론은요, 국가를 붙인 거죠. 이렇게 이제 국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국가 수준의 이론을 보통 본다고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현실주의는 전쟁의 억지를 설명하는 분석 수준으로서 무정 상태로 가정된 국제 체제라는 수준을, 국제 체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무슨 수준이라고요? 국가 수준의 이론이다. 국가 수준의 이론 이렇게. 예. 2번. 억지란 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있게 될 손해가 더 크다. 이걸 상대측에 알리는 것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적댕이를 좌절시키는 것, 그러니까 적댕이 좌절시킨다는 의미는 아예 적댕이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 3번. 한국전쟁은 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억지 성공이라고 실패라고요. 실패죠. 왜냐하면 억지가 뭐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전쟁이 났으니까 이렇게. 예. 한국전쟁은 미국의 관리들이 저국들이 나중에 실제로 취했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억지 실패로, 예,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억지가 달성되지 않은 겁니다. 4번. 억지는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과정으로서 인식상의 실패, 두려움, 단순한 시간상의 압박감이 억지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을 하며 그걸과 합리적인 견제의 억지에 실패할 수 있다. 억지 이론의 단점 같은 것이 이렇게. 억지 이론은 이 억지가 될 인물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거야. 근데 합리성은요, 뭐에 따질 수 있다고요? 인식상의 실패.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또는 두려움, 단순한 시간적인 압박, 이런 것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합리적이라는 그 가정이요, 흔들릴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론의 기본은 이 게임에 참가한 자가 뭐일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요? 합리적일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쉽게 봐봐, 인간 봐봐, 언제나 합리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일 것을 가정한 이론인데, 인간은 언제나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언제나 널려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이론이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12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11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억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됐습니다. 억지라 적이 전쟁이나 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익과 이제 비용을 따지는 거야. 보복을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적의 도발이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 북한이요, 그래 내가 피해 입고 할게, 쏠게 하면요, 그럼 이제 억지는 달성되지 않는 거라니까.
억지는 뭘 해야 된다고? 얘가요, 정밀하게 계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내가 미사일을 갖다 동쪽으로 6발을 쏘게 되면 또 이제 안보에 또 제재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라.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요, 뭐 그냥 뭐 제재받지 뭐. 잃어버리면 뭐한다? 억지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번 핵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이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해도 살아남아 적이 보복 공격을 통하여, 이 보복 공격이 바로 뭐라고요? 2차 공격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필수 보여야 된다. 이렇겠죠. 3번은 문장이 2개 있는데, 뒤쪽에 문장이 해설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3번이 있는데, 뒤에 있는 문장을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 적의 선제 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방편인데, 여기 이제 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해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이 답이라는 얘기인데, 뒤에 문장을 이제 없애고 이제 3번을 답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보겠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공대지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어디에 쏘는 거라고요? 잠수함에서 쏘는 거야. 이렇게 잠수함에서 이렇게 이제. 공대지 탄도미사일은 어디에 쏘는 건가요? 공대지니까 어디 이제 앞에가 바로 출발 지점이랬죠? 뒤가 뭐고요? 도착 지점이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쏜다고요? 예, 땅으로 쏘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쏘는 것은요? 공대 공이죠, 이렇게. 그러면 공대 함은요? 비행기에서 어디로요? 군함을 향해 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함대 공도 있겠습니까? 예, 이건 어디에서요? 군함에서 비행기를 향해.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 이렇게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주된 이유는 뭐라고요? 적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적에 대한 보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잠수함의 이렇게 목적은 그러니까 보복 능력이 이렇게 이제. 적이 공격을 했을 때 살아남아 보복을 하겠다. 네가 나한테 입힌 그 이상을만 이제 뭐 이렇게 반격을 해주겠다. 이런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3번의 뒤에 문장을 이제 없애고요. 3번을 좀 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요. 4번 미소 양국은 냉전 시대에 서로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은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전한 국제평화를 유지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13번 억지론이 시험에 났었는데 이렇게 억지론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억지론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1번 상대방이 취하는 행위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기대는 이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얻는 것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비용이 크다는 것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자한테 억지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기대되는 뭐보다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이 미리 확신시켜 줌으로써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억지론의 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리면 내가 너한테 지는 건 맞다. 근데 나도요 죽기 살기로 대들어서 너의 코를 물어버릴 거야. 이러시죠? 그래서 너도요 나를 때려서 얻는 쾌감보다 코가 다침으로 해서 얻는 피해가 널 뭐 할 거다 크다. 생각해봐. 너 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예. 내가 맞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 니은 신뢰도의 확보와 분명한 의사전달은 억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뢰도는 어떤 신뢰도인가요? 누가 누구한테 가져야 되는 신뢰인가요? 공격자가 방어자의 뭘 알아야 된다. 방어 의지에 대한 뭐라고요? 방어 의지에 대한 신뢰죠. 이렇게 이제. 이러시네? 그러니까 공격자 공격을 안 해야 되잖아. 공격을 안 하려면 방어자가 난 진짜 너한테 맞는 건 당연한데 내가 지는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뭐 묵사발이 되겠지만 나도요 죽을 만큼 다해서 너한테 덤빌 거야. 그래서요 네가 나를 때려서 얻는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도요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될 거야. 자 덤벼. 준비됐어. 들어와. 이런 얘기. 되시죠? 그때 이제 이 방어 의지가 뭡니까? 이제 결연한 것을 보고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격자와요. 공격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보통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 뭡니까? 이제 방어자의 또는 신뢰성 또는 방어 의지의 신뢰성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예. 상호 억지는 상호 확증 파괴를 바탕한다. 상호 억지라는 얘기는 이 얘기 이렇게 이제 A가 B를 공격하지 못하게 얘가 방어하고 얘가요. 하려면 둘 다 무슨 능력이 쓴다고요? 억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둘 다 보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전략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매드라고요. 매드 이렇게 이제. 니을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억지가 달성될 수 없죠. 이렇게.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보복 능력을 강조한다.
이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보복 능력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어디가 틀렸다고요? 행위자들이 합리성을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에 뭘 가져간다고요? 합리성을 가져갑니다. 이렇게요. 합리성이란 계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용과 이득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그래서요. 아마 기업과 니은은 여러분들 아마 쉽게 찾았을 거고, 예, 니은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았겠죠. 결국 이제 1번과 3번을 놓고 고민했을 가능성이 큰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맞대응 전략. 맞대응 전략은 이제 한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남북한의 관계를 설명할 때 티프테 전략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티프테 전략 핵심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A가 처음에 뭐로 임하고요? 협력을 제공하죠. 얘가요 배신으로 나오면요 일단 게임 끝이 이렇게 이제 한참 뒤에 다시 얘가 협력을 제안합니다. 얘가 협력으로 나오면요 그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협력의 실패, 한 번의 관계 파탄이 영원한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뭐로 바뀔 수 있다?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